네, 안녕하세요. 닥터밍입니다. 오늘 영상은 매일 버터에 삼겹살만 구워 드시면서 케토제닉 했는데 효과 정말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봐야 하는 영상입니다. 키토제닉 다이어트는 인슐린 분비량을 낮춰서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는 각종 대사 문제에 대한 이점을 갖고 있는 식단입니다. 키토제닉의 이점에 관한 의학적 근거들은 이미 수많은 논문을 통해서 입증이 되었고, 이번 영상은 그러한 논문을 소개하기보다는 좀 더 실용적으로 어떻게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시작해야 되는가에 대한 실전 팁들을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만약 왜 인슐린 분비량을 줄여야 되는지를 아직도 잘 모르고 계신다면 제 이전 영상을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우선 오늘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이 플로우 차트를 제가 하나 만들어 봤는데, 이걸 한번 보시고 시작을 할게요. 총 3개의 단계를 통해서 케토제닉 다이어트와 간헐적 단식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제가 오늘은 이 3단계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인슐린 분비가 늘어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 그 시작점이 되게 됩니다. 보통 병원에서는 인슐린 수치를 측정하기보다는 혈중 포도당 농도를 주로 측정을 합니다. 그거를 통해서 당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인슐린 수치 자체를 확인할 길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일상생활에서 여러분이 느끼는 그런 증상들로부터 유추해 볼 수는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래쪽을 내려보세요. 아래쪽을 탁 내려봤는데 뱃살이 보인다, 그러면 인슐린 저항성을 의심해 볼 수 있어요. 보통 복부 지방으로 많이 찌게 되거든요. 두 번째는요, 피곤할 일이 없는데 그냥 만성적으로 매일매일 피곤한 사람들 있잖아요. 기억력이 좀 저하되고 집중을 잘 못하시는 분들, 탄수화물이 항상 땡기는 분들, 스트레스 받으면 단 걸 먹어서 풀려고 하시는 분들, 고혈압, 불안증, 우울증, 진단받은 당뇨라든가 당뇨 전 단계, 이러한 증상들로부터 여러분이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상들이 있을 때 이 각각에 대해서 피로함, 집중력, 기억력, 복부 지방, 이런 각각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근본적인 원인이 인슐린 저항성, 인슐린 분비량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키토제닉인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인슐린 분비량을 줄여야겠다 라는 마음을 먹으셨으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키토 어댑테이션, 키토 적응 단계입니다. 제가 크게 대원칙 2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우선 이 키토제닉은 저탄고지라고 하죠. 탄수화물 양을 줄이고 건강한 지방을 많이 먹는 식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우선 해야 될 것은 탄수화물 양을 줄여나가는 겁니다. 탄수화물 중에 대표적인 정제 탄수화물과 가공식품, 그리고 실질적으로 인슐린 분비를 직접 자극하는 건 아니지만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할 수 있는 과당을 줄이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많이 먹을수록 인슐린 분비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사의 횟수를 줄여나가야 되는데, 간헐적 단식을 같이 하셔야 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간헐적 단식이라는 게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계속 먹는 일수를 줄여나가는 그런 게 아니라요, 한 끼만 줄이셔도 여러분은 간헐적 단식을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시간 동안에 2끼를 드시고요, 보통 18시간 동안에 아무것도 드시지 않는 그런 간헐적 단식을 진행을 하게 되면 케토제닉의 효과를 훨씬 더 증진시켜 줄 겁니다. 네, 이제 대원칙까지 소개해 드렸고,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다시 한번 이 플로우 차트를 좀 볼까요? 지금 첫 번째 케톤 어댑테이션 과정에 있죠. 이때는 탄수화물량을 줄여야 되는 시기예요. 그러면 몸에서는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보통 여기서 탄수화물을 줄인다고 하면 20g 미만을 말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는 힘들 수 있어가지고 50g 정도로 하루 탄수화물 양을 정하시고, 그렇지만 저는 그냥 바로 20g으로 줄이긴 했어요. 그럴 경우에 우리 몸은 저혈당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지러움이라든가 두통, 배고픔, 탄수화물에 대한 갈망, 이런 증상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내 바로 또 탄수화물을 치팅하게 되죠. 여기서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아주 위대한 이점을 경험해보지 못하는 아주 안타까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한번 조금만 버텨보세요. 그러면 이 저혈당 증상에서 금세 빠져나갈 수 있어요. 또 하나의 팁은 칼륨이라든가 비타민 B군을 많이 섭취를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좀 덜 느끼면서 지나가게 되니까요, 이런 영양제도 같이 복용하시면서 이 단계를 넘어가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이때는 아직 과도기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간헐적 단식은 병행하지 마시고 그냥 하루 3끼 드시면서 지방 섭취를 늘리고 탄수화물을 줄여나가는 케톤 어댑테이션에 익숙해지도록 노력을 좀 해보세요. 이를 통해 우리의 주 에너지원은 포도당에서 키톤, 지방을 태워서 나오는 그 키톤이 주 에너지원이 될 겁니다. 이때 식사마다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요. 매 끼니마다 채소, 잎채소를 드셔주셔야 됩니다. 이 케토제닉을 할 때 칼륨이 많이 필요로 하는데요. 일반 성인이 칼륨 소비량은 하루 평균 4,700mg입니다. 그래서 채소 섭취를 아주 많이 하셔야 되는데 얼마나 하셔야 되는지 좀 감이 안 오잖아요. 보통 이제 7컵에서 10컵 정도라고 하는데 그게 한 이 정도 됩니다. 이렇게 하루에 드시면은 칼륨 보충을 충분히 하실 수가 있어요. 샐러드를 드신다는 것은 허기를 진정시켜 주기도 하고요.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도 매우 도움이 되니까요.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정도의 양을 꼭 드셔야 되는 거예요. 채소 몇 조각 주워 먹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적응기 과정에서 피로라는 케톤 퍼티그라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저염 증상입니다. 그러니까 소금을 보충해 줘야 되는데 이때 전해질을 보충해 주는 게 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꼭 바다소금, 천일염이라고 하잖아요. 그걸로 보충을 해 주시면 피로 증상은 금세 회복이 되실 겁니다. 섭취해야 될 양은 그냥 하루 티스푼으로 1스푼 정도 해가지고 그냥 드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적응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적응기가 얼마나 걸릴까요? 그건 사람마다 다릅니다. 우리의 유전자는 사람마다 천차만별이죠. 개개인마다 대사 정도가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 1주일 하세요, 2주일 하세요, 3주일 하세요 이렇게 획일화된 과정으로 여러분에게 가이드를 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그때그때마다 케톤 수치를 측정해 가면서 케토시스에 돌입했는지를 확인하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면서 한 달 정도에서 2달 거의 뭐 1달 반 정도가 걸렸던 것 같아요. 제 와이프 같은 경우는 3달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왜냐면 처음에 20g으로 줄이다 보니까 이제 케토플루라는 증상들이 와가지고 많이 힘들어 하다 보니까 다시 100g으로 탄수화물을 늘리고 이제 10g씩 계속 떨려 나가면서 궁극적으로는 20g까지 도달하는데 시간이 꽤 걸렸어요. 이런 식으로 각자 대사 과정이라든가 그거의 부작용에 대한 반응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딱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쨌건 케토시스에 이렇게 하신다면 돌입할 수가 있을 겁니다. 키토 적응 단계가 막바지에 이르게 되면 이제부터 우리는 간헐적 단식을 하게 될 겁니다. 한 플로우 차트를 다시 한번 볼까요? 네, 두 번째라는 이제 간헐적 단식인데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배가 고프지 않으면 안 먹으면 됩니다. 우리는 한국 정서라는 게 아침, 점심, 저녁, 삼시세끼 정해진 시간에는 꼭 먹어야 되는 그런 습관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벗어나야지만 간헐적 단식을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어요. 근데 보통 이제 케톤 상태에 있으면 허기를 그렇게 많이 느끼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배가 고프지 않아? 그러면 그냥 넘기는 겁니다, 아침은. 그랬는데 한 이제 11시쯤에 원래 점심을 먹었는데 그때도 별로 배가 고프지 않아? 그럼 12시, 또 1시, 2시 이제 좀 배가 고프네? 그때 한 끼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날 예를 들어 7시에 드셨다고 하면은 그 다음날 2시까지 이만큼의 간헐적 단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가이드는 6시간 안에 2끼를 드시고요. 남은 18시간을 간헐적 단식을 하셔가지고 자가포식을 만드는 겁니다. 자가포식 과정은 제가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아주 건강상의 이점을 주고 케토제닉의 정점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네, 이제 케토시스 상태에도 돌입을 했고 간헐적 단식으로 18시간 단식도 하고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몇 가지 건강상의 문제를 직면하시게 될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요산 수치가 올라가는 건데요. 요산이 올라간다는 것은 통풍이나 신장결석과 같은 의학적 문제를 유발한다는 거고요.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많이 마시거나 레몬즙을 짠 물을 섭취하시는 게 큰 도움이 되는데 실제로 저는 이제 사과 식초를 갖다가 물에다가 타가지고 이렇게 한 잔씩 벌컥 마시기도 하고요. 샐러드에 있는 드레싱 있잖아요. 저는 그걸 사과 식초로 했거든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제 요산 수치가 증가하는 거에 대한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참고하셔가지고 그렇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확한 명칭은 사과 사이다 식초예요. 네, 그리고 두 끼 식사를 하실 때 좀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어요. 저희가 하는 이 식단은 저칼로리 다이어트 식단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로리를 너무 줄이시면 안 되고 오히려 칼로리는 더 높게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양의 밀도도 좋아야 합니다.
너무 삼겹살에 버터만 구워서 드시면 이 영양의 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알려드린 이 키토제닉과 간헐적 단식을 계속 하시다가 건강검진 같은 걸 받게 되시잖아요. 의사를 직면하게 되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는 거죠.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원이 키톤이라는 것은 매우 에너지 효율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처럼 갑상선 호르몬이 많이 기능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적게 분비가 되는 거지 여러분의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점을 꼭 인지하시고 갑상선 기능이 떨어졌다 한들 그게 큰 건강상의 문제가 되진 않는다라는 거. 두 번째로 이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는 건데 이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고 물어보고 걱정하시는 부분일 거예요. 하지만 전혀 문제 안 됩니다. 체내 콜레스테롤은 대부분이 우리 몸에서 합성이 되는 것들이 대부분이고 우리가 먹어서 섭취하는 그런 콜레스테롤 중에 혈중에 있는 거는 한 1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이 먹게 되면 우리 몸에서 적게 만들어내고요. 적게 먹으면 우리 몸에서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식이지방을 더 많이 먹는다고 해서 그 콜레스테롤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콜레스테롤 하면 이게 굉장히 나쁜 것처럼 들릴 수가 있는데 사실 이 염증에 대한 소방관 역할도 하고요. 우리 몸에서 작동하는 여러 가지 호르몬들을 만드는 재료가 되기 때문에요. 콜레스테롤 자체가 이렇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우리 플로우 차트에서 두 번째 섹션인 간헐적 단식이 추가된 하루 두 끼 먹는 과정이 끝났습니다. 세 번째 과정으로 넘어가야겠죠? 이 세 번째 과정에 돌입했을 때 본격적인 오토파지, 자가포식의 단계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때는 18시간에서 조금 더 확장해서 23시간까지 단식을 연장하는 건데요. 사실 18시간 단식에서도 자가포식 과정은 일어납니다. 하지만 조금 더 길게 할수록 그 효과를 더 많이 누리기 때문에 이거는 매일 하는 건 아니고요. 간간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부러 하루 한 끼를 먹는 게 아니라 배가 고프지 않아가지고 그냥 하루 한 끼만 드시게 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은 간헐적 단식에 시간이 늘어나게 되는 거고요. 자가포식의 효과는 더 많이 누리게 되시는 거죠. 자가포식이 뭐냐면요, 이것도 노벨상을 수상한 그런 주제인데요. 세포가 망가진 세포를 갖다 재활용하는 기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건 불필요하거나 망가진 애들을 재활용한다 라고 하면 좋은 의미인 것 같죠. 몸을 재생시키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이점은 뭐냐면요, 우선 피부가 좋아집니다. 뇌 기능이 발달해 가지고 기억력이라든가 집중력이 개선되고요, 인지 능력이 상승하게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심장 기능도 좋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매일매일의 활력이라든가 운동 기능 이런 것들도 다 향상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좋은 건 뭔지 아시나요? 바로 돈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돈이 굳어요. 여러분은 기존에 6끼씩 먹는 식단을 하셨어요. 아침 간식, 점심 간식, 저녁 간식 이렇게 6끼나 드셨었는데 이걸 한 끼로 딱 줄어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식비가 줄겠죠. 그럼 여러분의 돈이 굳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 키토제닉과 간헐적 단식의 전체 개괄적인 그런 큰 그림을 그려드렸어요. 다시 한번 이 플로우 차트를 좀 봐보실까요?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첫 번째 생활에서는 아침 간식, 점심 간식, 저녁 간식 이렇게 6끼를 먹는 아주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식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첫 번째 키토 적응, 두 번째 18시간 단식, 세 번째 23시간 단식, 이 세 가지 과정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서 인슐린 분비량을 낮추고 자가포식을 활성화 시켜 가지고 새로운 몸으로 재생시키는 과정을 여러분께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키토제닉 식단이라는 것은 공부 없이 하실 수는 없어요. 그냥 단순히 삼겹살에 버터만 구워 먹는 그런 다이어트가 아니에요. 진짜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되고 영양상식도 많이 늘려야지만 내가 어떤 걸 먹을 수 있는지, 내가 어떤 걸 먹으면 안 되는지 그런 행동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정하실 수가 있거든요. 평생 공부하는 마음으로 배우시고 적용하고 이렇게 반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궁금하신 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좀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